자, 우리 오늘 원의 방정식 한번 해보도록 할게. 뭐 다 한 번씩은 들어갔잖아. 그지? 처음인 사람. 원의 방정식 처음이다. 빨리 손 들어. 아무도 없지?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원의 정의가 뭐야? 한쪽에서 일정 거리에 있는 점이죠. 자, 80점짜리 답안이야. 왜일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걔는 9를 뜻해. 9하고 1하고 차이점이 뭐야? 9는 입체고 9는 아니 1은 평면이야. 그래서 평면에서라는 말이 안 붙어요.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정체가 뭐겠니?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같은 거리를 뭐라고 말하겠네 그러면? 반지름이라고 해. 우리가 지금 고등수학 상에서 배우고 있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석기하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원, 그냥 반지름 3짜리 원, 뭐 반지름 1짜리 원 이런 것들의 뭐 둘레의 길이 혹은 원의 넓이 기타 등등등을 했다면 이제 우린 얘네들을 똑같은 반지름 3짜리 원이라 할지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위치마저도 해석을 해보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다가 원을 그려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이 원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 근데 이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한번 해보자. 그쵸, A, B라는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인데 그 길이를 내가 R이라고 한번 해본 거야. 자, 잠깐 여기까지. 책상 들어서 옮겨. 엉덩이 들고. 자, 다 따라서 움직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원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라는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식으로 쓰게 되면 두 점 사이의 거리여서 x, y라는 점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가 r이더라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쓰게 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의 루트 값이 그게 r이 된다더라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제 그럼 우리는 그 점들을 싹 다 모아서 다 갖다 쓸 거야. 양변을 제곱해서 이제 얘가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야 라고 썼을 때 원의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이더라 이렇게 써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표준형이다, 일반형이다 라는 말을 배우게 되는데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표준형은 그림 그리기에 편안한 식이야. 그럼 여기서 딱 보면 얘는 A, B가 원의 중심, 반지름 R 알 수 있잖아. 근데 얘를 싹 다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의 X 플러스 라지 B의 Y 플러스 라지 C는 0 이렇게 전개해놓은 녀석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린 얘 반지름 바로 보여? 원의 중심 바로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 녀석을 다 풀어서 전개해놓은 그 녀석을 일반형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 아주 쉽게 우리는 표준 일반형 어디서 들었냐면 중3 때도 배웠거든. 이참수 할 때.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일반형이야. 근데 이 녀석을 다시 쓰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표준형이야. 1,1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 바로 보이는 거야. 그 이 녀석을 다 전개해 놓은 게 일반형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일반형.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x 라지 b의 y 플러스 c는 0.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조금 우리가 예전에 기본할 때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 시너지 교재를 풀고 있다 보니까 이 교재를 풀다 보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식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식이 나타날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예를 들면 뭐 3x 제곱 더하기 3y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y 마이너스 0 뭐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온대.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보통 도형의 방정식은 x2의 x, y는 0이라 썼을 때 우리는 얘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얘가 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좌변이 x와 y에 관한 2차식이면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그게 원이 된다더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아까 선생님이 3x제곱 3y제곱 어쩌고저쩌고 썼잖아. 근데 만약에 3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게 생기는 식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경우에는 타원이 나온다는 얘기야. 개수가 달라지면. 그래서 개수가 같았을 때 원이 나온다 이런 뜻인 거라고. 그럼 이 타원은 여러분들이 고3 가면 이과들만 배우세요. 문과들은 안 배우시고. 오케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비교하자. 자, 선생님 아까 쓸 때 3x제곱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y 플러스 9는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썼어. 미안해. 지우고 다 있어도 돼? 다른 걸로? 미안해. 처음부터 요것만.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제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별로 안 좋은 예제라 좀 숫자를 달리해야 돼. 자. 자, 이 녀석의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라 라고 얘도 나눠치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자 2x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x제곱 둘이 곱해서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x가 나와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2y 플러스 2 곱하기 뭐 곱하기 2가 16 나되니까 얘가 4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그런 다음에 이 4가 넘어가서 4가 있고 여기서 플러스 4가 생겼고 여기서 플러스 16이 생겼고 그러면 2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4의 제곱은 여기 24가 생기지.
그럼 이 상태에서 해석해보자. 원의 중심 얼마? 1콤마 마이너스. 자, 원의 중심은 얘가 0된 x값, 얘가 0된 y 값이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얘가 0된 x가 얼마? 1. 얘가 0된 y 값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럼 반지름이 얼마? 20. 아니. 74. 뭐 2루트 6 이렇게 빼는 건 뭐 나중에 얘기해. 그런데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면 자, 이렇게 완전적으로 바꿨어. 그럼 얘는 원의 중심 얼마? 1콤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반지름 얼마? 얘가 맞아. 얘가 맞아. 지금 서로 다른 값이야, 그지? 중심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 반지름이 달라. 어떤 게 맞아? 얘가 맞아. 무조건 여러분들이 답을 해석해낼 때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1로 맞춘 다음에 답을 쓰세요. 알겠어? 이거 틀린 거야.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 둘 다 1이어야 돼요 무조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같기 때문에 여기 4, 4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로 나누면 둘 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하고 얘의 개수가 다르면 타원이 나오기 때문에 타원을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1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답이 나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우리 교재 내가 문제 한 문제씩 다 들어가고 좀 못해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잘 봤고 이 녀석이 또 아무 때나 원방이 되는 게 아니래. 얘가 원방이 안 될 때도 있어. 그게 언제일까? 그럼 이렇게 한번 봐보자. 이 상태에서 얘를 표준으로 바꿔볼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은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 미안해 미쳤나 2분의 루트 이 녀석의 제곱 이렇게. 저거 외울 필요 없어. 저거 외울 필요 없고 이것만 외우시면 돼. 그럼 잘 봐라. 이 상태에서 볼게. 원의 중심 어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2 컴마 마이너스 2분의 b 반지름 얼마?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쓸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이 있냐 없냐? 없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음수라면 이 루트의 음수는 뭐야? 복소수야. 복소수는 길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만 이 녀석이 원방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길이니까. 맞지? 뭐라고? 반지름이 0인 원은 뭐겠니? 점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린 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원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0도 빼고 갈 거야. 뭐 여기까지 할만하지 아직. 그지? 뭐 여기까지 만약 할만해. 뭐 할 것도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 본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한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할만해 이제. 오케이. 이제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한다 이제. 알겠지? 자.
자, 축에 접하는 원이네. 무슨 뜻인가 보자니. 자, 첫 번째 만약에 x축에 접하는 원이야. 자,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종류가 몇 가지 있을까? 자, x축에 접하는 원은 위치 관계로 따지면 x축보다 위에서 x축하고 접할 수 있고 밑에서 x축하고 접할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야. 맞지? 맞지? 얘들아. 네. 자, 근데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얼마겠니? 얘들아, 되게 쉬운 거야 지금. 알았어, 좀 숫자로 가보자. 이 원의 반지름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뭐가 되겠니? A, 1이 되겠지. 왜냐면 x값은 어딘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1인 거잖아. 그럼 얘를 이제 다시 자 봐. 반진 길이가 r이라고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이 원의 중심 얼마야? A, 그러면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되겠니? A,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지. 납득이 안 돼? 선생님 이거 R, A 아닌가요? 아니면 얘하고 얘가 지금 x값이 똑같아서 어차피 미지수잖아. 내가 여기다 1이라 쓴 게 아니잖아 얘들아. 어차피 미지수인데 그래. 굳이 그런 거에다 즉 다시 말하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y좌표가 반지름하고 똑같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y좌표가 반지름보다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더라. 그러면 이 녀석의 원의 방정식을 쓰게 되면 x-a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은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러니까 x좌표는 모르고 여기 있는 얘가 중점의 y좌표가 반지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봐라 이런 뜻인 거예요. 얘들아 다 쓰는 거야. 선배에서 쓰지 마. 난 나중에 혼나. 이런 식마저도 다 쓰는 거야 얘들아. 자, 두 번째. 그럼 y축에 접하는 거. 그럼 y축에 접하는 경우는 몇 가지 나오겠니?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겠지. 어떻게 두 가지 나올까 그러면 얘는? y축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y축보다 왼쪽에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지. 맞지? 자, 그러면 얘네들도 만약에 원의 중심 뭐랬니?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뭐가 될까? R, B.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원의 중심이 뭐가 될까? 얘가 마이너스 R, B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x-r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요.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더라.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자, 근데 사실은 선생님 좀 이따가 예제를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해주긴 할 건데 이 x축에 접하는 건 y축에 접하는 건 학교식 문제 안 나왔었어. 근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얘네들이 문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 조금 다른 개념이랑 짬뽕을 시켜서. 근데 그 문제는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과거에는 뭐가 시험 문제 나왔겠니?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안 나오면 뭐가 나올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그렇다고 생각해보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 원은 종류가 몇 가지일까? 자, 얘는 아마도 네 가지가 나올 거야. 여기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나오고 4, 3면에서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림이 점점 이상해져. 2, 3면도 있고 여기 3, 4면도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여기 나오는 이 녀석들의 반지름은 다 똑같지 지금. 다 같은 사이즈로 해놨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그러면 1, 4분면에 있는 이 녀석은 원의 중심 어디? 얘가 봐봐. 요 길이 얼마? 요 길이 얼마? 그러면 원의 중심 얼마? R, R. 그럼 4, 4분면에 있는 원은 원의 중심이 얼마? 얘는 R, 마이너스 R. 2, 4분면은 마이너스 R, R. 3, 4분면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자, 이렇게 생겼을 때 각각의 원의 방정식 쓰세요. 뭐 예를 들면 3, 4분면 이 녀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뭐 r 제곱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제 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조금 아주 심한 문제까지 아니지만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뭔지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줄게. 잘 보자. 지금 여기에 원이 총 4개 있지. 근데 1, 4분면에 있는 원의 중심은 R, R이고 3, 4분면에 있는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야. 근데 만약에 그 둘을 연결한다고 생각해보자. 요점과 요점을 연결했어. 저 형광색 직선의 방정식 뭐가 나올까? y는 x잖아. 그렇다면 2, 4분면에는 마이너스 r, r과 4, 4분면에는 r, 마이너스 r을 연결한 직선을 만들자. 그럼 얘는 뭐가 나올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나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야?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지금 총 4가지 있다는 거 칠판에 봤지? 근데 그 원의 중심은 무조건 어디에 있다? 무조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 그럼 도대체 이 내용은 어디다 써먹는 건지 좀 이따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x축, y축에 접하게 되는 이 원에 대한 예제를 총 3개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 3, 마이너스 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하나가 아니란 뜻이네. 맞지? 자, 근데 일단 먼저 확인할 게 뭐야? 얘들아, 그러면 이 원은 몇 사분면에 있는 놈이겠냐? 2, 3
자, 지금 문제에 주어진 점이 뭐야? 3,-2잖아. 그럼 3,-2는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야? 4사분면 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3,-2라고 하면 이 점을 지났는데 원이 여기 1사분면에서 양쪽에 접할 수 있겠냐? 그럼 여기 3사분면에서 접할 수 있겠냐? 2사분면은 되겠어? 안 되겠지. 아, 그러면 이 녀석은 무조건 4사분면에 있는 원일 것이다. 로부터 시작이야. 그럼 4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얼마야? 다시 원의 중심이 얼마야? r, -r이야. 오케이? 자, 지금 그 우리가 원하는 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4사분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r을 반지로 놓으면 r은 무조건 양수이니까 원의 중심은 r, -r일 것이다. 이거로부터 스타트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x-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야 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나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대충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뭐 대충 그림 그렸을 때 이거 이렇게 생긴 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치? x와 y축 동시에 접하면서. 근데 또 한 놈은 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더해라 이런 뜻인 거야. 근데 봐라, 칠판. 이 두 개의 원이 둘 다 만족하는 사실이 뭐야? 3,-1을 지난다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x에다가 3, y에다가 -1을 다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3-r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고요. 이 녀석을 싹 다 전개하게 되면 r 제곱 -10r 플러스 13은 0 이렇게. 선생님 근데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문제 뭐 버렸니? 합을 버렸잖아. 그럼 반지름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그 알파하고 베타의 정체는 뭐야? 이 방정식의 해잖아. 그럼 두 분의 합 얼마?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의 중심을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의 중심을 베타,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정식, 얘 R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건데 R 값을 계산하면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 알파와 베타의 합은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10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됐니? 오케이? 자, 너무나 기본적인 예제, 가장 기본적인 예제. 이제 난이도를 확 끌어올린다. 알겠지? 정신 똑바로 차야 돼. 그래서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조건 세 가지를 줄 거야. 가. 자, 원의 중심은 y는 2x-4 위에 있다.
나 반지름의 길이는 2이다. 다 주어진 원은 x축 또는 y축에 접한다 라고 나와 있는 문제야. 얘는 아마 숫자까지 그대로일 거야, 내 기억이 맞다면. 반지름의 길이는 2다. 숫자 2.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잘 봐라. 지금 x축에 접하거나 혹은 y축에 접하거나 둘 다 접하는 게 아니라 x축에만 접하거나 y축에만 접해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지금 여기서 또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근데 반지름 길이가 얼마래? 1. 그런데 잘 봐. x축에 접하는 원인데 반지름이 2라 하자. 그럼 우리가 중심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야? 중심의 값이 a, 2 또는 a, -2. 맞지? 근데 y축에 접하는 원인데 반지름 길이가 2래. 그럼 중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뭐야? 2, b이거나 마이너스 2, b인 거지. 다시 말하면 x축 또는 y축에 접한데 반지름 길이가 2래. 그러면 x좌표나 y좌표 중에 적어도 하나는 2나 -2가 나와줘야 된다 이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x축, y축에 접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중심이 3,0인데 반지름 길이가 2래.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가 3인 건데 2로 따지면 이렇게 원이 생겼을 거 아니야. 접하면 안 접한다는 뜻인 거야. 그럼 반지름 길이가 2인데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의 중심이 x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2,0이 되거나.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x값이 -2가 되면 -2, -8이 되거나, 아니면 y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3,2가 되거나, y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1, -2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원의 중심 4개가 튀어나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인 거냐면, 봐. y는 2x-4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여기가 2고 얘가 -4야. 그런데 여기 2,0이 원의 중심인 반지름 길이 2짜리 원에 대해서 x축하고 이렇게 접할 거란 뜻인 거고, 그 다음에 3,2란 녀석은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3,2라는 점이 되겠다 이런 뜻인 거고, 그 다음에 1,-2가 되면 여기 1,-가 돼서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할 거라는 뜻인 거고, 그럼 더 내려가서 여기서 이쯤에서 이렇게 생겨서 y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총 4개가 존재할 거야 를 찾아내라는 뜻인 거예요. 자, 다시 칠판. 봐. x축에 접하는 원인데 반지름이 r이랬어. 그랬더니 원의 중심의 y값이 r이거나 -r이지. 맞아? 맞아?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2인데 x축에 접할 거야. 그럼 원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 a, 2거나 a,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가 x축에 접하고 얘도 x축에 접하는 원이다 이 뜻인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 잘 봐. 자, y축에 접하는 원이야. 근데 반지름 길이가 2래. 그럼 원의 중심이 뭐가 되겠어? 2, b, -2, b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2, 0, -2, -8 나온다고. 근데 선생님 그럼 얘네들 어떻게 찾는 건가요? 가족권에 보면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랬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값들 중에서 x가 2거나 -2네, y가 2거나 -2를 찾아내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싹 다 2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싹 쓰는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쓰면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그럼 얘 가지고 쓰게 되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8의 제곱은 4. 이런 식으로 다 전개하는 얘.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그럼 여기 있는 얘는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다 전개해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만들고 난 뒤에 답을 찾아내면 된다더라. 다음 계산은 편해. 자, 지금 100% 이해 못해도 좋아. 이거 쉽지 않아. 그런데 니네가 이거 어려워할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니네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왜 하냐? 야, 이런 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나이들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과연 니네가 설명을 듣지 않고 이런 예제를 듣지 않은 채로 이 문제에서 x값 또는 y값에 2나 마이너스 2가 있어야만 x축, y축에 접한다는 걸 내가 생각해낼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고 많이 풀어봐야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다 이런 뜻인 거야. 정리하세요. 재밌지? 미안해. 지민이 표정을 욕하는 거고. 야, 녹화가 14분밖에 안 됐어? 아니, 야, 왜, 야, 뭐야? 야, 녹화가 왜 14분밖에 안 됐지? 마이크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너 마이크 왜 이렇게 잘 켜져 있구나. 잠깐만. 자, 녹화가 시간이 이상하게 안 해서 카메라 계산해 왔어. 하윤아, 놀리지 마. 나중에 언젠가 다른 사람이 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하윤이 너를 위해서 찍는 거니까. 오늘 밤에 보시겠대. 이 영상을. 너도 그러니까 이동해서 보러. 어디가? 뭐라고? 어디가? 부산 갔다는데? 부산? 니네가 부산했잖아.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뭐 하윤이 얘기했는데 내가 못 들었다며. 아무튼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이 x축, y축 동시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원의 중심이 y는 x 제곱 마이너스 뭘로 해볼까? 6으로 해볼까? 6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a 개 그리고 그 원의 넓이의 합은 b 파이이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쟤는 숫자까지 그대로 센에 있는 문제예요. 자, 원의 중심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6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a에 있으며 그 원의 넓이의 합은 b 파이이더라.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생긴 문제야.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눈을 한번 확인해보자. 일단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쯤이 원의 중심이 돼서 반지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이 생겼더라. 그렇다면 이런 원은 몇 개 있겠고 그 원들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겠니? 이걸 구하는 뜻인 거야 지금. 그럼 딱 봤을 때 몇 개 있겠냐? 4개. 네 개일까? 아, 두 개일까? 몇 개? 몇 개? 세 개? 자, 그럼 이쯤에 원의 중심 있으면 이렇게 또 원의 벡터에서 동시에 합할 수도 있겠지. 맞지? 그럼 몇 개야? 4개. 네 개겠지. 그렇다면 저 원의 중심 어떻게 찾을까? 대입. 자, 알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건. 칠판. 봐. 일단 문제 보니까 원의 중심이 어디 있대? 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이 있다고 했지. 그런데 거기다가 또 추가된 게 x축, y축의 동시 접한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얘와 x축, y축의 동시 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 있다고? 마이너스.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러면 얘랑 y는 뿔마 x랑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y는 x라는 짓을 싹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 원의 중심, 원의 중심. y는 마이너스 x라는 짓을 딱 그리게 되면 아 여기 원의 중심, 여기 원의 중심. 여기서 이렇게 원이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원이 생기는 총 4개의 원이 나타나는 거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은 x 싹 넘기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 그럼 x값이 뭐 나와? 3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럼 여기 있는 얘가 3,3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 그럼 x값이 뭐 나와? 마이너스 3이랑 2가 나와. 그럼 여기 있는 얘가 2,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3, 3. 자 봅시다. 얘 원의 반지름 얼마? 3. 얘는 얼마? 얘는 2. 얘는 넓이 구하시면 돼요. 야, 동그라미 몇 번을 찾냐? 아까 축이 접하는 원의 동그라미 몇 번이니? 4번이었어? 답 30번. 뭐라고? 답이 30번. 4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4잖아. 내가 더하기도 알려드려야 돼요? 뭐래니 제가? 제가 뭐래? 18 더하기 8이 36. 아니 잘못 잡은 거. 시험 때 점점 하향 평준화되고 바보가 되지 말자. 어? 우리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하자. 하향 평준화 하지 말고. 어? 자,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대상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점점 가까워졌을 때 서로 다르게 생겨나는 그림을 확인하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여기 원이 이렇게 큰 원이 하나 있고 작은 원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얘가 점점 가까워진다고 하자. 그럼 가까워지다 보면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오겠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될 거고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생겨나는 총 5가지 케이스가 나와주더라 이런 뜻인 거야. 서로 지금 그림이 다 다르잖아. 맞지? 그런데 사실 어떤 책에 따라서는 잠깐만 칠판. 어떤 책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두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를 따로 한 가지 더 케이스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어차피 얘하고 얘가 지금 같은 그림이란 말이야. 두 원이 만나지 않은 상황으로. 그래서 나는 얘는 따라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5가지만 볼 거야. 자, 이때 이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 하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자. 그리고 두 원의 중심을 싹 연결하면 걔를 중심거리 D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상황은 뭘 만족할까? D하고 R들 사이 관계. R 2개를 더해도 D보다는 작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 아,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중심거리랑 일치하다. 자, 세 번째 거 잠깐만 내비두고 네 번째 거라고 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잘 봐. 이 길이가 얼마야? 라지 R이야. 요 길이는 얼마야? 스몰 R이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D.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D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는 거하고 똑같아. 야, 근데 두 원이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났고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났지. 자, 곡선과 곡선 혹은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접한다라고 불러. 오케이? 근데 얘도 접하고 얘도 접했잖아. 근데 얘네들 구분하고 싶어. 어떻게 구분해? 얘는 밖에서 접했고 얘는 안에서 접했어. 그럼 얘를 뭐라 불러? 얘를 외접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내접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이해했나? 자, 그럼 봐봐. 네. 근데 저 T는 R 마이너스 R에 그 안에 있는 원이 지나는 부분이 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도 성립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 얘가 R, 이만큼이 라지 R. 오케이? 그냥 그림 사이즈가 하필이면 그렇게 된 것뿐인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했었다. 잠깐만 심판. 위치 관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상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했었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상황은 얘보다는 어때? 가깝고 얘보다는 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이 D라고 하는 이 값이 여기 나오는 라지 R과 스몰 R의 합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데 여기 나오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것보다는 조금 더 멀 거야. 이렇게 표시된다는 뜻이야. 뭔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 지금. 맞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니? 이거보다 더 가까워진 거잖아. 맞지? 따라서 아 D는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보다 작아. 근데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거리니까 0보다 작아진 경우 나올 수 없으니까. 오케이. 됐나? 자, 그 다음 잘 봐. 우리 아까 얘를 뭐라고 불렀나 했지? 이 직선을? 접선이라고 불렀어. 근데 원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원에 동시 접하는 접선이 뭐라고 부를까? 접선. 동시 접선. 동접선. 커먼센스. 공접. 스페링이 많아 사실 자신 없어. 에?
공통 접선이라고 불러. 공통으로 접한다. 공통 얼마나 직역이잖아. 야 니네 몰라? 니네 루트 기호 어떻게 생긴지 몰라 이거? R. 그냥 R 루트 영어로 루트잖아. 이 R 데리고 와서 루트 만든 거야. 아 이거 뻥이야 실제로. 뭐야? 어떻게 만들지? 야 R 소문자 R 진짜 대충. 진짜 대충 만들었지. 니네 혹시 적분이라는 거 들어봤니? 네. 적분이라는 거 들어보면 적분기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알파벳 뭐라고 비슷하냐? S 자가 늘린 거야. 농담 아니야 진짜로. 이 적분의 의미가 넓이의 합이야. 근데 합이 영어로 뭐야? 썸이잖아. 그래서 S를 대다가 늘린 거야. 진짜로. 이거 내가 뻥 치는 거 아니다. 내가 말하면 다 뻥인 줄 알더라고. 이거 뻥 아니야 진짜야. 기가 막히지. 니네 이제 고등수 하 가잖아. 그럼 집합 이런 거 배우는데 막 이름 대박이야. 조건 제시법 원소 나열법 진짜 말 그대로야. 나열했다 제시했다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지겨워. 이 수학하는 사람들은 창의력 부족하고요. 진짜 귀차니즘 대박. 야 A 곱하기 B 곱하기 쓰기 싫어서 A B라 썼잖아. 근데 A 곱하기 A는 A 쓰기 싫어서 A 제곱을 써. 야이 세상 귀찮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그럼 다 이놈들. 근데 또 대박이야. 얼마나 소심한 줄 아니? 야 과학에서 답이 1이야. 근데 오차 범위가 예를 들어서 0.1이래. 근데 0.95가 이거 답을 인정해주거든 과학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으니까. 수학에서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절대 없지. 답이 1인데 0. 선생님 0.05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맡겨주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세상 소심하고 창의성 없고 귀찮아하고 이 수학자들의 특징이야. 근데 쓸데없이 머리 좋아. 짜증나게. 니네 그 유레카라는 말 들어봤잖아. 누가 외쳤어? 수학자. 안 했어. 목욕탕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맞아.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 넘치는 거 보고 했던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머릿속으로 돌아갔던 그게 니네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많이 마지막에 배우는 정적분이라는 거잖아. 그게 기원전 사람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계산을 현대화해서 계산으로 나타내면 정적분이야.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정적분이 뭐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여기 이렇게 x축이 있다. 여기 이렇게 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안 그냥 그러면 선에서 첫 번째로. 넣는 거. 넓이를 구한다고 이 녀석의 넓이. 네, 그러니까. 근데 얘가 원이야? 아니면 뭐야? 모르잖아. 그런데 더 가잖아? 더 가면 뭐 하는 줄 아니? 얘를 x축 가지고 한 바퀴 회전시켜. 그럼 뭔가 회전체가 생기겠지. 그거에 부피를 구하는 거야.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창수했던 그 작아서 그게 아니라. 아 다른 거. 자, 뭐 아무튼 나중에 이걸 남들이 해놓은 걸 나보고 풀라는 것도 못하겠는데 이걸 발견한 새끼는 어떤 새끼야? 뭐 이런 새끼 나와. 자, 그래서 공통접선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글을 쓰는 공통접선 몇 개인지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공통접선 몇 개? 네 개.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공통접선이 몇 개야?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세 개. 그러면 두 점에서 넣을 때 얘는 공통접선 두 개. 그럼 네 점일 때 공통접선은? 없어요. 그럼 얘는? 없어요. 얘는 없어. 자, 봐. 공통접선의 개수가 다 어때?
달라요. 다 다르지. 따라서 다음 주어진 두 원은 공통 접선의 개수가 4개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럼 니네 머릿속에 이게 딱 떠올라요. 어,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림 다 찾아볼 수 있잖아. 아닌가? 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 원이 있어.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뭐라고 불러? 현이라고 불러, 그지? 야, 근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원이 또 있어. 그럼 얘를 뭐라 부를까? 공통이요. 그렇지. 아, 하나 가리키니까 이제 잘 찾네 이제 공통현. 자, 그럼 이 중에 공통현이 존재하는 경우인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지. 여기에 이렇게 얘가 공통현. 이제 이 공통현이 니네가 싫어하는 문제가 돼. 그래서 저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아 이걸 싫어 이렇게 나와. 파란색 펜 가져가면 죽여버린다. 됐니? 자, 그 다음 자, 원과 직선의 위치하기도 마찬가지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직선은 이렇게 있대. 근데 이 녀석이 점점 가까워져.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돼? 샥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겠지. 맞지? 자, 근데 더 가면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되는 녀석도 올 거야. 자, 우린 저 노란색 직선을 뭐라고 불러? 현. 뭐래? 아까 얘기했지 내가 원 위에 서로다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현이라고 불러. 근데 지금 얘는 뭐야? 적선. 직선이잖아. 됐는데. 우리 뇌라는 건 말이다. 머리카락을 길다고 갖고 있는 게 머리가 아니야 얘들아. 이 생각이라는 걸 하지.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목젖으로 말하지 말고 뇌에서 뭔가 이게 전달해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직선. 자, 이거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나와요. 이 직선에 의해서 원을 두 개로 분할했지. 그래서 얘를 할선이라고 불러. 다 들어봤지? 그래, 난 너희들이 모르는 건 안 물어봐 얘들아. 너희들이 배운 것과 안 배운 것 정도는 내가 알아. 응? 자, 우리 노란색 직선을 할선이라고 배우고요. 파란색 직선은 적선. 접선. 흰색 직선은 그냥 선. 그렇지 그냥 직선. 직선. 그냥 선은 좀 선 이렇게 괜찮아. 우리 분명히 수업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지금 약간 노는 시간 아니지? 그리고 니네 무슨 관람하는 거 아니야? 1인극 관람 이런 거 아니지 지금? 우리 수업하러 올 때 1인극 관람하러 오는 그런 느낌으로 오지 말자. 알겠지? 아니 아니잖아. 약간 동물원의 원숭이가 돼서 내가 앞에서 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이상한 기분이 들고 막 더블링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기분 들지 않게. 못해 근데 더블링 기분 잘. 잘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보니까 체주 선수 코칭이 왔어요. 옛날에 야 종목이 뭐예요? 좋게 말해도 체육이냐? 응? 아니. 좀 다른 걸로 가면 안 되니? 국가대. 예술적. 자 얘를 뭐라 불러? 접점이라고 부르죠. 자 노란색 직선은 교점이 몇 개? 두 개. 두 개. 파란색은 한 개. 흰색은? 야 그럼 뭐가 생각나니? 아까 거. 교점이 두 개, 교점이 한 개, 교점이 한 개. 뭐가 생각나? 판별식이고. 자 원의 방정식은 몇 차식? 2차식. 직선은 몇 차식? 1차식. 그럼 y에다가 x에 관한 식을 갖다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무슨 색? 노란색. 0보다 작으면 하얀색. 하얀색. 0이랑 같으면 파란색. 그런 짓거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 그런 짓거리를 푸는 거 아니야. 그럼 너가 다 하지 말라고 얘들아. 나중에 커서 몸 쓰는 일 하고 싶으면 노가다가 장래 희망이야 하세요. 노가다 마음껏 해. 너무 그럼 어릴 때부터 미리 노가다에 갖고 단련을 시키자고. 근데 그렇지 않고 싶다. 그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야. 야 생각을 해봐봐. 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이 하나 있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거를 y다가 샥 집어서 쫙 전개. 그거 다시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판별식 하고 싶니? 그럼 여기서 뭐 가지고 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가지고 갈 거야. 잘 봐. 자,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녀석들을 평행으로 그린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샥 내렸을 때 거리.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반지름하고 어때? 짧.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거리를 D1이라 했을 때 반지름보다 작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접선일 때는 어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하고 그 거리가 어떻다고? 같다고. 그 다음에 앞만할 때 어때? 거리가 반지름보다 클 것이다. 저렇게 되는 게 훨씬 더 높다. 그 다음 너희들뿐만 아니라 보통 원의 방정식을 가리키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접선의 방정식 다 필요 없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반지름과 사이즈가 똑같다만 잘 기억하면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한 번만 더 써줄게.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에서부터 x1, y1이라고 하는 점까지의 거리 d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이라고 쓰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야.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우리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나중에 뒤에 더 나가서 접선에 대한 얘기까지 다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 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잠깐 쉬었다 하면서 합시다. 자, 이어서 합시다. 7번. 자,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 이과 가서 이 기하나 혹은 미적분을 한다라고 가정하지 않고 그냥 공통 영역에서 접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총 2번 나와. 여기 원방에서 한 번 나오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수투 공부를 할 때 미분에서 접선이 한 번 더 나와. 미분이라는 내용을 할 때. 근데 이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의 종류는 무조건 3가지야. 그때 가서 수투 공부할 때도 3가지. 나중에 기하 가서 접선이 나와도 3가지. 미적분 가서 접선이 나와도 3가지. 그 3가지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접선의 종류는 3가지인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랑 내가 설명한 거랑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렇지? 자, 일단 접선의 방정식 중에 첫 번째는 위의 점이야. 위의 점이라는 녀석은 이런 걸 뜻해. 자,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리를 치자. 근데 여기에 1, 마이너스 루트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녀석은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 2짜리 원이 하나 있어. 근데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점이 여기 있겠지.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접선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지? 그랬을 때 저 핑크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사실 여기 나오는 이 핑크색 직선은 공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공식을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잘 봐. 자,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무슨 관계야? 수직. 그럼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 얼마? 여기가 0,0인 거니까 1 빼기 0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라색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결과가 돼요. 그럼 핑크색 기울기는 얼마나 되겠니?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지. 아, 그럼 기울기를 알고 여기 나오는 요 점에 접점의 좌표를 알았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더라 이렇게 구하시면 돼.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케이? 그런데 공식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아니라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을 배워.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면 공식을 써먹을 수 없어. 그때는 이 방법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좀 더 예제를 볼게.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핑크색 직선의 방정식을 쓰게 되면 x 마이너스 루트 3y는 4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선생님 제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자, 이제부터 공식에 대한 설명 들어간다. 자,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이 하나 있어. 원의 중심 0,0이고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하는 원이래요. 근데 여기에 x1, y1이라는 점이 이렇게 위에 있다 치자. 그랬을 때 여기서의 접선에 해당하는 이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자, 봐봐. 여기 x제곱은 x 곱하기 x라는 뜻인 거지. 그냥 여기 있는 y제곱은 y 곱하기 y라는 뜻인 거지. 근데 그 중에 x 곱하기 x라고 돼 있는 것 중에 그 하나에다가 요 값을 갖다 대입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x1 곱하기 x. 똑같이 y 곱하기 y에다가 y1을 갖다 집어넣어서 y1, y는 r제곱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봐봐.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였잖아. 근데 그거 위에 1, 마이너스 3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얘를 x 곱하기 x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 있는 얘를 y 곱하기 y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접선이 나와준다더라 하는 공식이라는 뜻인 거야. 좀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공식이야.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를 눈으로 확인하자면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 A, B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알타리 원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 우리 저 노란색에 대해서 뭐만 알면 구할 수 있을까? 기울기만 알면 구할 수 있겠지. 왜?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얘를 구해낼 수 있겠더라. 그런데 얘네 둘이 무슨 관계? 이거 수직이잖아.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1-a 분의 y1-b가 기울기인 거니까 이 노란색 직선은 y1-b 분의 x1-a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기울기더라 라고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원을 지나는 어떤 그 접점을 알려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우린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얘가 접점인 거니까 원의 중심에서 연결하면 접선하고 무조건 수직일 것이다. 그걸 이용해서 답을 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근데 교과서는 얘가 먼저 나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예요. 자, 무슨 상황이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이니까 똑같이 치자. 그때 기울기가 루트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봐봐라. 여기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는 게 2짜리 원이 이렇게 있다 치자. 원이 점점 찌그러지니. 그럼 다음에 대충 루트 3이라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칠게. 얘가 지금 기울기 루트 3짜리 직선이야. 그럼 질문 18. 얘랑 평행 직선은 이 칠판에 몇 개 그릴 수 있는 거야?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지.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원의 접판에는 몇 개 있을까?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두 개 있겠지. 그렇다면 잠깐만 다시 칠판. 이 두 개만이 갖는 특징이 뭐야? 그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이 파란색 두 개를 골라내야 되잖아. 그 이 파란색 두 개를 골라낼 수 있는 어떤 그 수학적 내용이 뭘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에 해당하는 2와 똑같더라. 이렇게 먹는다. 그래서 반지름이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활용하겠다. 그럼 잘 봐봐. 자, 일단 길이가 루트 3 했으니까 y는 루트 3x 플러스 k. 넘기면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에서부터 0,0까지 거리가 2가 나오고 싶대. 그래서 길이 갖다 계산하게 되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루트 4분의 0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사라져서 k의 절대값이 2다. 그럼 얘가 2가 넘어가니까 k의 절대값은 4가 되고 k값은 얼마? 4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이 y는 루트 3x 마이너스 4, 그러면 얘가 y는 루트 3x 플러스 4 이렇게 구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 이용해서 구해야 되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도 공식이 있어. 근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공식을 써놓을 수 있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는 식을 가지고 답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봐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이 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얘는 공식을 딱 써주면 y는 기울기 m이 했으니까 mx. 그럼 다음에 잘 봐. 플러스 마이너스 붙고 반지름 r 곱하기 루트 기울기의 제곱 더하기 1. 얘가 공식이야. 공식이 복잡해 보이니? 하나도 안 복잡한 거야 이거. 어쩌면 근의 공식보다 이거 덜 복잡하잖아.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마이너스 iC가 훨씬 더 복잡하지 이거. 뭐라고? 노래가 있잖아요. 무슨 노래? 불러줘. 야, 근의 공식 노래가 있어? 애경학생 이한테 노래 만드셨어. 아. 그럼 그 노래다 이거 갖다 집어넣어. 그럼 되지. 너무 좋아.
야 그러면 그걸 수업 시간에 백경 선생님이 노래 불러줘? 불러주셨어요. 한 번만 한 번이랑 그 다음 시간에 외우는 거 복습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야, 수업 시간에 앞으로 노래 부르신다고? 내가 소시적에 춤을 춰본 적이 있는데 책상에 올라가고 천장에다 손 붙잡고 막 진짜 막 태권도처럼 막 춤을 어머 미쳐가지고 수업하다가 이제 그런 짓 안 해. 그래프 그래프 때. 자 봐. 그래프 댄스. 와인에 비싼 거. 그만. 자, 이 공식이 왜? 그럼 얘는 만약에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라고 하는 이런 원이 있다 치자. 그런데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보여주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야 기울기 2짜리 직선은 몇 개 그릴 수 있어?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 직선은. 근데 그 중에 이 원에 접하는 건 몇 개야? 2개라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럼 얘랑 평행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거 몇 개? 근데 이 2개를 골라내는 방법이 뭐라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이걸 활용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원의 중심 얼마?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자 근데 길게 1 했으니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까지 거리가 루트 5이고 싶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반증기의 루트 5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활용해서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면 루트 5분의 갖다 집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k의 절대값. 그럼 넘어가면 k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5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10 또는 0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것이다. 그럼 y는 2x 플러스 10 y는 2x 플러스 0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나온다더라 라고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뭐만 이용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 잘 이용하면 접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자, 세 번째. 밖에점. 자, 저 밖에점이라고 하는 저 녀석은 애석하게도 공식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 구하셔야 해요. 자, 그럼 봐봐. 칠판. 여기 원이 하나 있어. 여기 원밖에 한 점이 있대. 그럼 이 점에서 저 원을 향해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 두 개가 되겠지.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 두 개가 되겠지. 그렇다면 잠깐만 칠판 다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평면상에 몇 개 있니? 무수히 많지.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 이 노란색 직선 두 개만 갖는 특징이 뭐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성질을 활용한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예제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고 하는 이런 원이 하나 있고 3,3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 니네 한번 구해보세요.
개 나오는 거죠. 계산? 내가 어떻게 그랬어? 자 일단 3,3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생겼어? y-3은 기울기 m의 x-3 자 그러면 얘는 mx-y 플러스 3 마이너스 3m은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이 어디까지? 1, 마이너스 2까지 거리가 얼마 나오는데? 2가 나오는데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 자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면 m 빼기 3m인 거니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5의 절대값이 2이고 싶다. 그럼 이제 분모에 있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이쪽으로 갖다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 양변 제곱.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제곱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20m 플러스 25는 4m 제곱 플러스 4. 그랬더니 샥 사라지고 넘겨서 20m은 21, m 값은 20분의 21. 그럼 m을 여기 갖다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됐어? 근데 여기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너희들은 참. 그렇지. 근데 아까 내가 원밖에 안 되면서 접선 그림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기울기 m값이 몇 개 나왔어? 자 원래는 m값이 2개 나와. 근데 여기서 m값이 하나 나오게끔 하는 문제를 내가 만든 거야.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하나가 나오냐면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해. 하나 나와서 하나만 써놓고 끝난 줄 알아. 절대로 원밖에 안 되면서 그 접선에 한 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어. 그럼 얘가 왜 하나가 됐냐면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 원의 중심이 지금 현재 1, 마이너스 2야, 그지? 그럼 얘보다 살짝 왼쪽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보다 조금 더 위쪽에 이렇게 x축이 있을 거야. 반증길이 얼마라고? 2야.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에서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겠니? 2,3. 다시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였어, 그지? 근데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얘는 길이가 2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 3, 마이너스 2가 돼. 그런데 내가 지금 원밖에 한 점을 준 게 어디야? 3,3이라는 점을 줬지. 그럼 3,3을 점을 찍으면 여기야.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접선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생긴 접선이 하나 나와. 근데 선생님이 직선할 때 얘기했었지. 이렇게 수직인 녀석은 함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답에서 안 나와. 그런 다음에 얘를 답을 쓸 때 그러면 이 점도 x가 4, 이 점도 x가 3, 이 점도 x가 3, 이 점도 x가 3. 아, 이 직선은 x는 3이라는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랑 이거를 갖다 집어넣은 결과는 둘 다 써야 답이더라. 이렇게 풀리는 거지. 이건 무조건 그림 그려서. 뭐라고? 나중에 문제 많이 풀어보면 내가 지금 문제 머릿속에 만들었잖아. 원의 중심이 x값이 1인데 오른쪽으로 이만큼 보내니까 x값이 3이네? 그럼 여기가 3이면 무조건 이런 직선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이기 시작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두 개여야 되는데 M값이 하나 나왔어? 의심. 그때서 그림 그리시면 돼. 그 외에는 M값이 두 개 나와. 어떤 상황에서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만 아니면 M값이 두 개 나오게끔 되어 있어.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묘미가 있잖아. 눈빛 들고 저 새끼가 미쳤나 뭐 이렇게 싶고. 자, 두원은 교점을 재는 도형의 방정식을 했을 때 잠깐만 칠판. 우리 아까 원방 할 때 두원의 위치 연계할 때 교점이 없는 경우, 교점이 하나인 경우, 교점이 두 개인 경우, 교점이 하나인 경우, 교점 없는 경우 이렇게 총 5가지 했었지.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지금 교점이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라는 불문율이 있는 거야. 얘 신경 안 써. 얘만 신경 써. 오케이? 자, 그러면 C1이라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여기 a의 x, b의 y 플러스 c는요. C2라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의 x,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생겼대. 근데 저 두 원은 교점 일단 몇 개인 상황이라고? 두 개인 상황이야. 그러면 묻자 얘들아.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점 하나 더 써.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을까?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을까? 무수히 많아. 왜냐하면 얘들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외심 배웠지. 삼각형은 무조건 외심이 존재했지. 그러면 이 두 점에다 한 점을 더 찍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칠판에서 몇 개 찍을 수 있어? 무수히 많은 찍을 수 있어. 그 무수히 많은 삼각형마다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외적 원을.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많을 거다 이런 뜻인 거라. 오케이? 자, 무슨 말인 거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 두 개의 원은 교점이 두 개인 상황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내가 여기 뭐라고 써놨니? 원의 방정식이나 도형의 방정식이라 써놨지. 그러면 그 두 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뭐가 있을까? 직선이 있겠지. 이렇게 생긴 직선. 우리는 얘를 잠깐만 칠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불렀지 아까? 공통현이라고 불렀지. 그지? 그래서 공통현을 연장한 직선이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읽을 거예요. 파란색 직선을. 그럼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녀석들은 다 원이 되겠다 이런 뜻이야. 야, 근데 직선은 몇 차식인 거야? 1차식. 원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잘 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것처럼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k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가 무진장 많을 거 아니야.
그 무진장 많은 것들이 이 두 점을 지나는 뭐 이렇게 생긴 원, 혹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원을 지나는 거, 또 이렇게 원을 지나는 거, 무수히 많은 그 다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식이 되는 거지.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오케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뭐였어 아까? 직선이었잖아. 근데 직선은 몇 차씩 나와야 돼? 1차씩 나와야 돼. 그럼 1차씩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1차씩 나올까? K에다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식에서 우리가 이 식에서 K가 마이너스 1 되면 직선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튀어나오는 거냐면 이런 뜻이야.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단 원이야 이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뭐 16이라는 원이 있다 치자. 그럼 대충 이 원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 나와? 이 원의 중심 얼마? 0,0. 이 원의 중심 얼마? 3,4.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해도 돼. 하면 안 돼. 마이너스 해. 자, 그럼 이 두 원의 중심 거리 얼마? 플러스 4도 되겠구나. 미안해. 너무 더워서 내가 정신 이상해졌나? 에어컨 틀어요. 뭐라고? 에어컨 틀어주는 거지. 세게 틀어요. 안 돼. 너무 추워. 자, 봐. 0,0부터 3,4까지 거리 얼마? 5. 피타고라스인 거니까 3대 4대 5에서 5가 나와. 근데 이온의 반지는 얼마? 3. 이온의 반지는 얼마?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겨서 얘가 반증길이 3짜리, 얘가 반증길이 4짜리 이렇게 원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일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잠깐만 봐보자. 여기다 K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겠다는 얘기는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 원의 방정식을 빼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오케이? 그런 거니까 이 녀석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와. 전개하면.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야. 그런데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라.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이 핑키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얘에서 얘 빼면 돼. 그럼 x제곱 y제곱 이렇게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18은 0.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하는 얘가 이 공통연의 방정식이더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뜻이야. 돈이 왜 어디 줬어?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공통연의 방정식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갑자기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거리를 구하라.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잘 봐. 자, 이원의 중심 얼마? 더 큰 거니까 3,4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 반증길이 얼마? 4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수 있어? 저 말고
이 직선 알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이만큼 길이 구할 수 있나? 맞아? 그러면 얘네 둘은 항상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이거 구해서 2배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무조건 얘도 중학교 1학년 때 나온다 얘들아. 원이 있어, 현이 있어. 원의 중심에서 현을 향해서 수선을 내리면 무조건 2등분 된다더라.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알겠지? 너희들 너 무리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D라고 하는 내용을 계산해 보니까 얘랑 3,4까지인 거여서 3의 제곱, 4의 제곱 하면 루트 25니까 5분의 3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9, 16 빼기 9니까 16. 아, 얘가 5분의 16이구나. 그럼 여기 있는 얘가 5분의 12라는 길이가 나올 거야. 계산하면. 그럼 얘랑 길이 같은 거니까 이 공통연의 길이는 이거의 2배인 5분의 24야.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겠다는 뜻인 거야. 얘들 오늘 숙제에 있는 거야. 알겠지? 잘 적어놓고 문제 풀다가 맞다 선생님 풀어줬지 하면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이 필기를 쫙 보고 푸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아저씨 박자 타지 마세요. 수업 중인데 박자 타지. 눈빛을 욕하지 말라고 저 씨. 애들이 보고 배우잖아. 내가 제 형을 가르쳤거든. 제 형이 지금 고3인데 어떻게 똑같이 생겨. 되게 기분 나빠한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가볼게. 자, 이 두 원의 교점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다시 얘를 C1, C2라고 했을 때 문제를 이렇게 할게. C1과 C2의 교점,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C1이 얘고 C2가 얘야. 알겠지? 팔이 너무 아파갖고 다시 생각해서 그냥 해도 되잖아. 하윤아 괜찮지? 욕하지 마. 응. 고맙다 하윤아. 고개 끄덕이는 거 알아. 뭐라고? 아니요. 하윤이 안 듣는다고? 하윤이가 얼마나 착한 학생인데 들을 거야. 자 봐. 그러면 교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여기 틀에다가 껴넣는 거야. 그러면 봐봐. 아까 썼을 때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k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더하기 9는 0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원이 또 어딜 지난대? 마이너스 2,1을 지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1을 가지고 뭐 하고 싶니? 대입하고 싶지. 어디다가? x에다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y에다 뭐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k 값을 구해. 그 다음에 k 값을 다시 대입해갖고 식정리를 쫙 하시면 답이라는 거야. 이거 계산 내가 안 할 거야. 니네가 해. 네. 오늘 숙제 있을 거거든. 진짜 답을 세우는 데 아니에요? 네. 왜요? 외우면 1분은 남녀고. 야, 숙제는 내 권한이잖아. 왜 자꾸 내 권한을 니네가 침범하려고 해? 미나야! 미나야? 네. 정신 좀 차리자. 미나 졸았니? 이거 안 들었어.
아니 졸려고 폼 잡아져 지금. 점점 그 레이저 쏘려면 왜 게이지가 이렇게 싹싹 쏴야 되잖아. 눈 흰자가 빨간색이 되면 레이저가 나갈 것 같은데 점점 빨개지고 있는 게이지가 올라가는 중이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여요. 근데 나 노안 있지 않아 미나야 아직. 자, 또 봅시다. 동그라미 몇 번 찾았니? 네. 동그라미 몇 번 찾아요? 9번. 9번. 거리 넓이의 최대 최소라는 내용이야. 되게 쉬워. 진짜 쉬워. 물론 누구한테는 쉽고 누구한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건 쉽다는 말 안 믿기겠어. 뭐라고? 근데 이거 진짜 쉬워. 야 생각을 해봐봐. 야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라는 원이 있어. 근데 이 원 위에 점 p가 있고 a라는 점이 3, 마이너스 4야. 그랬을 때 선분 A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칠게. 얼마일까? 원점. 육지탕상에서 아니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면서 생각하는 건 5세 미만 애들이 그러는 거고 5세가 넘어가면 생각을 한 다음에 결론이 나와서 말로 나오는데 니네는 왜 막 이러고 생각하는 게 왜 5세처럼 나는 거야 도대체. 이게 5세만 아니잖아. 왜 이래? 형님 되게 좋아하네. 니네 다 배우잖아. 뭐 기가 시간에 대상연속성 이런 거 다 배운다며. 뭐요? 대상연속성. 뭐였는데? 야 깐난쟁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을 놓쳤어. 그럼 공이 굴러가잖아. 공이 굴러서 만약 소파 밑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걔들은 그 공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공에 관심을 안 가져. 그것 때문에 잠자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잠자서 눈을 감으면 엄마가 사라질까 봐.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걔네들. 진화가 덜 된 거지 아직. 난 그래서 깐난쟁이들 약간 우리 아들내미한테 그랬었는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우리 깐난쟁이 너는 아직 휴먼이 아니라 애니멀이야 그랬다가 쫓겨날 뻔했어. 그 걔네들은 그래서 과자를 막 빵을 줬어. 근데 빵을 막 더 먹고 싶다고 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잘라갖고 양손에 주잖아. 안 울어. 걔네들은 2개가 된 거야 지금. 근데 니네한테 빵을 줬는데 엄마 나 하나 더 줬는데 잘라갖고 야 2개 이러면 돼? 이씨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런 게 이제 근데 왜 자꾸 그런 어떤 빵 2개 줬을 때 2개 좀 오 대박 이런 애들처럼 왜 생각하는 걸 말로 하냐고. 자 봐. 원이 하나 있어.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이래. 근데 여기 밖에 점이 하나 있어. 얘가 3, 마이너스 4라는 점이야. 근데 P는 어디 있다는 문제야. 그냥 원 외에 둘레 어딘가에 있는 점을 좀 P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봐봐요. P가 이쯤에 있으면 이렇게가 AP의 길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P가 이쯤에 있으면 이렇게 돼서 AP의 길이 나와. 맞지? 그럼 언제 가장 길겠니? 그리고 언제 가장 짧을까? 짧은 거는 자, 이렇게 원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얘를 푸는 방법은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원의 중심이 있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대상까지를 연결하는 직선을 딱 그려. 그런 다음에 잘 봐라.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 얼마? 5.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3. 그럼 요 길이가 얼마 나와? 얘가 최소값이야.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 그럼 이게 얼마야? 정신 차려. 그래서 최대값 8, 최소값 2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의 답을 구할 때는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는 게 무조건 답이야.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 그럼 나는 지금 점과 원 위에 점을 가지고 있지.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정도만 할까?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여기라는 직선이 있대. 자, 원 위의 점 P, 직선 위의 점 A. 마찬가지 선분 A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4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와 뭐 대세 지장 없어요. 어차피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 개념 이해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럼 잘 봐봐. 원이 하나 있어.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상어 상어마다 다 생각을 해야 돼. 잘 봐. 원 위의 점 P를 여기다 잡았어. 그럼 이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얘가 가장 짧은 거겠지. 근데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된 게 또 가장 짧은 게 되겠지. 자, 그러면 원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언제 가장 길고 언제 가장 짧으냐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해.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그럼 여기 때가 가장 짧고 여기 때가 가장 길다는 얘기야. 그럼 원의 중심에다가는 0,0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값. 이해하셨나? 오케이? 세상 쉽지? 쉽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 난이도 조금만 올릴게. 알겠지,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잘 봐. 네? 3,2. A가 5,4죠. 네, 5,4, 3,2. 자, 이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되게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무슨 말이야? 그렇네요. 여기다가 하나만 딱 옵션을 너희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풀려. 여기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옵션은 중선 정리야. 만약에 P라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P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러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AB의 중점을 M이라고 딱 찍게 되면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PM의 제곱이더라. 이런 식이 중선 정리였었어.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온 이 세 번째 예제는 이런 거야.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고 뭐 A라고 정하고 여기 B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원 위 어딘가가 P야. 그랬을 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식에 의하면 PA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이 A하고 B는 움직이는 점이 안 움직이는 점이야. 안 움직이는 점인 거잖아. 얘 A하고 B는 고정된 점이라고.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딱 중점을 찍게 되면 내가 얘를 4,3이라고 쉽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 4,3에서부터 여기 P라는 점까지를 딱 연결했을 때 이 4,3을 내가 잠깐 M이라고 할게. 그러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PM의 제곱이야 이렇게 생겨. 이 중선 정리하는 거에 의하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자, 점 A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이 M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이 길이는 어때? 고정이지.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5,4이기 때문에 5 빼기 4의 제곱, 4 빼기 3의 제곱 하면 루트 2라는 값이 나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AM의 제곱이 그냥 2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2 곱하기 2 플러스 PM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혜민이 어디 왜? 그러면 PM이 클수록 최대값이 되고 PM이 작을수록 최소값이 되겠지. 그럼 이제 최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M까지 샥 직선 그려서 반지를 뺀 거, 반지를 더한 거.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0,1이니까 이만큼 거리가 5가 나온다고. 그리고 반지름 길이 2니까 5 빼기 2에서 최소값 PM이라는 녀석은 최소값이 3이고 최대값이 7이다.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 7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 자, 뭐 세 번째 예제는 좀 어려워 보니까. 어느 정도? 자, 네 번째 이렇게 한번 보자. 자, x 플러스 y제곱은 9라고 하는 저 원 위에 점 P가 있고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대. 그랬을 때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마찬가지 이런 상황 원이 하나 있고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다 치자.
A.B.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얘는 그대로 픽스. 그럼 P라는 점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P라는 점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삼각형의 높이가 바뀌는 거지. 그럼 높이가 어떻게 돼야 넓이가 크겠니? 가장 높고 높이가 가장 작을 때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마찬가지 AB를 연장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수선을 내린 다음에 연장해서 여기가 P일 때가 가장 큰 넓이가 돼. 그래서 이렇게가 가장 넓이가 큰 삼각형이야. 그리고 P가 여기일 때가 가장 작은 삼각형이 돼.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이 가장 작은 삼각형. 왜?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라서 안 움직이니까. 근데 저 A가 원 안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요? 자, 206페이지 펴봐. 교재 206페이지. 교재 206페이지에 유형 3번, 4번 체크. 3번, 4번 체크.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유형 14번 체크. 자, 그렇게 지금 체크 내가 유형 몇 개 줬니? 3개. 빼고 나머지가 숙제야. 자, 그거 빼고 나머지면 유형이 총 15개예요. 유형이 15개고 그 각 유형별로 4문제씩 풀어오면 돼. 그럼 15개 유형인데 문제가 3개만 있는 유형도 가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0문제보다 조금 적을 거야 문제가. 문제가. 오케이? 그런데 5 아니야. 시간 무진장 걸릴 거다. 왜? 원이잖아. 무진장 걸릴 거야. 어쩔 수 없어. 오케이? 그런 거니까 네. 문제 풀 때 그냥 노트 같은 거는 풀고 의식 없이 해도 돼요. 그럼 노트를 가지고 오세요. 노트를 나한테 보이시면 되세요. 유형 2번 맞추는 쉬워서 그래. 와우. 다음 번.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뭘 할 거냐면 내가 체크된 그 3개의 유형 있지. 3개의 유형을 빼놓고 나머지 유형들의 대표 문제들 15문제씩 지금부터 쭉 푸세요. 그런데 모르는 거 좀 더 질문 받아도 되니까 일단 빨리 풀어보세요.